등기부등본 믿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셔츠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셔츠의 이름을 한번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 그거를 꼭 보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집을 매수했는데 거기에 나도 몰랐던 대출이 들어 있었다면, 내가 빌리지도 않은 대출을 내가 갚아야 한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공신력에 대한 진실과 왜 우리가 단순히 믿고 넘어가면 안 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될 포인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발급 받잖아요. 이 등기부등본도 우리가 돈을 내면 나라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고 해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미예요. 이것 좀 이상하죠? 분명히 국가에서 발급을 해주는 건데 법적 효력이 없다. 이 의미는 누군가 이상한 방법,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등기를 치거나 위조를 해서 사기를 쳐도 이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에 대출이 얼마 들어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당연히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허점을 이용한 사기가 아주 가끔씩 발생하는데요. 사기꾼들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등기소에다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려고 대출 완납 서류를 위조해서 갖다 줍니다. 그럼 이 등기소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등기부등본은 깨끗해져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A라는 사람이 10억의 집을 살 때 은행에서 5억을 대출받아 샀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해요. 1억 정도 갚았을 때 대출을 완납했다, 5억을 다 갚았다라는 증빙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을 합니다. 몇 주 뒤에 확인해 보니까 등기부등본에는 대출이 없다고 나와요.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집 시세가 안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10억에 그대로 팝니다. 이 10억짜리 아파트에 아직 남아있는 4억의 대출을 갚지 않고 전부 자기가 꿀꺽합니다. 은행에는 아직 4억의 대출이 남아있어요. 등기부등본에만 없을 뿐이에요. 매수인 B라는 사람이 10억에 매수를 하고 나서 잘 지내다가 몇 달 뒤에 은행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B씨, 왜 대출 안 갚으세요? 네, 무슨 소리예요? 남은 4억 갚으셔야죠. 집 주인이잖아요. 무슨 대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살고 계시는 집 주택담보대출이요. 등기부등본 못 보셨어요? 등기에 대출 없어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당신이 집주인이고 이 집에 대출이 4억이 남았으니까 빨리 갚으세요. 에? 진짜요? 이거 내가 받은 대출 아니에요. 전에 살던 집주인이 받은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빨리 갚으세요. 띠띠띠띠. B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B는 A에게 연락을 하지만 연락이 안 돼요. 이 A의 행방을 찾으러 다니고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이 사기건에 대한 은행, 등기소 그리고 매수자 B의 재판 결과는 실제로 어떻게 났냐면 현재 집주인이 갚아야 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B가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A는 사기죄로 성립이 되지만 이미 돈을 다 빼돌려서 나 갚을 돈 없어 라고 그렇게 파산 신청을 해버려요. 결국에는 B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등기소 직원들은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판단할 의무가 없고 진짜로 대출 완납을 했는지 은행에 따로 연락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등기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은 과거 이력까지 다 나와 있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은 후에 가장 최근에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은행에 직접 연락을 해서 진짜 대출을 다 갚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B는 A에게 은행에서 채무변제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면 잔금날 같이 은행에 가서 완납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 사기꾼이라면 모든 종류의 서류를 다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변제 확인서까지 위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같이 손을 잡고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손잡고 가야 돼요. 먼저 가 있겠다, 나중에 가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니까요. 또 하나 등본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가등기가 써 있으면 이거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기 전에 예약해 놓는 등기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권리를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C의 집을 팔기로 하고 아직 잔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 집 소유권은 C에게 넘기겠다라고 등기를 설정해 둡니다. 가등기가 있다는 건 앞으로 소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경우 세입자는 새 소유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거나 또는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보증보험사에서는 가등기가 걸린 집은 미래 소유권이 불안정하다고 보고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등기라고 써 있으면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등기부 등본이 법적 공신력을 가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제가 어디 장관이라면, 어디 국회의원이라면 이거 강력하게 밀어붙일 텐데, 이게 패션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알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잘할 수 있고요. 부동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고데기 친구와 김 부장에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